특별한 날, 예를 들어서 세뱃돈, 엄마 이거 어떡할까?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의 경제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펀드를 할 수도 있지. 펀드가 뭔가, 주식은 뭔가. 워런 버핏도 정말 어린 나이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도 어릴 때부터 돈의 감각을 길러주시면 나중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돈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어느새 구정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이들 세뱃돈 많이 주셨나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세뱃돈 받는 날인 것 같아요. 아이의 세뱃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는 평소에 아이의 용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라는 부분과 또 우리 아이의 용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았을 때 그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돈을 모으도록 자율성을 주고 있어요. 사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정말 돈 관리를 할 줄 모르고 또 큰 금액인지 아니면 작은 금액인지도 구분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유치원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유치원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것도 구분도 하고 큰 금액인지 작은 금액인지 아이들이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용돈을 언제부터 관리를 해야 하고 언제부터 주어야 하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저의 경우에는 아이가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돈의 금액을 인식할 수 있을 때부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이걸 살 수 있다. 또 10,000원이면 이 정도가 된다 라는 걸 인식할 때부터 용돈을 주게 되면 아이들은 돈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보통 그때 엄마가 돈을 모아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열어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통장을 갖고 나서 정말 기뻐했어요. 보통 아이들의 통장은 아기가 어릴 때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꼭 같이 가지 않아도 엄마가 아기의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세뱃돈을 주실 때 아기들한테도 다 세뱃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들을 아이의 통장으로 모아둘 수가 있는데요. 나이는 아이가 그때는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 3살 정도만 돼도 아이의 통장을 오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가 받는 용돈을 그쪽으로 넣어주시고 또 세뱃돈을 받는 것을 그쪽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장을 열 때에도 어디에다가 두면 좋을까? 라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펀드에 넣어둔다면 그래도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에는 돈을 모을 수는 있지만 금리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많이 나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펀드도 굉장히 좋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자녀의 이름으로 우량주 주식을 또 사주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돈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엄마가 관리를 해주는 것보다는 아이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자신의 용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관리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은 첫째와 둘째가 성향이 매우 달라요. 둘 다에게 용돈을 주는데요. 첫째는 굉장히 기분파고요. 둘째는 굉장히 꼼꼼한 저축형 아이예요. 그래서 첫째는 실제로 용돈을 받고 나면은 쓰는 것도 조금 후하게 쓰고요. 친구들과 만나면 본인이 내기도 잘 하고요. 둘째는 저축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집에서 현금은 둘째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짜장면 사 먹을까? 이런 둘이서 그런 논의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엄마 짜장면 시켜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켜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둘째가 첫째한테 형아 짜장면 시켜줘 라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또 기분 파기 때문에 바로 또 짜장면을 시켜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첫째가 또 후회를 해요. 왜 나는 항상 돈이 없을까? 돈은 둘째가 더 많은데 나는 왜 맨날 짜장면도 사주고 이래야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재밌었는데 사람은 다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돈을 모으는 것에서 좀 기쁨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 용돈을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은 과연 그 아이가 그 돈을 잘 모으고 불릴 수 있을까라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고 책임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 같아서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은 사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뭐든지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돈을 달라면 다 주고 그냥 관리도 하지 않게 하고 하면은 아이들은 이 돈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잘 모르게 되고 더 심각한 것은 책임감을 기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용돈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책임감도 기를 수 있고요. 자율성도 기를 수 있고요. 돈에 대한 감각도 기를 수 있는 이 3가지 이점이 있어요. 첫째, 책임감인데요. 저는 용돈을 아이들에게 첫째는 5학년인데 5학년에게는 일주일에 2만 원을 주고요. 둘째는 10,000원을 줬었는데 둘째가 자신도 인상을 해달라 라고 해서 둘째에게도 2만 원을 같이 주게 되었어요. 이 용돈을 줄 때 원칙들을 몇 가지 세워요. 집안일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죠. 저희 남편과 저는 아이들한테 아이들도 책임이 있다. 물론 집안일은 어른들이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집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침대 정리, 그리고 책장 정리, 옷 개는 거 이런 것을 하면은 용돈을 받게 돼요. 하루에 그래도 한 번씩은 집안일을 해줘야 되고 특히 주말에 좀 많이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에게 용돈을 기록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만 되면은 숫자도 다 쓸 줄 알고 심지어는 기록도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그런 부분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은 그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내가 생각을 하고 지출을 하는 습관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의 금액을 정할 때도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용돈의 금액을 정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너는 몇 학년이니까 얼마야, 너는 몇 학년이니까 얼마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한테 앉아서 얼마를 받고 싶니? 라고 한번 물어보고 그 금액이 합당한지 우리 둘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에게 자율성을 길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싶어요. 부모님이 뭐뭐 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뭐든지 물어보면서 해도 돼요? 라는 그러한 질문보다는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하고 싶으면 그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키워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용돈은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용돈 주면서 자 여기 2만 원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 했어. 라고 하면은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돈을 줄 때는 어디에 써라 라던가 어떻게 써야 돼 라는 잔소리는 하지 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알아서 쓰되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자율성을 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은 저희 아이들이 둘이 싸운 적도 굉장히 많았고 둘이 다툼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용돈을 주고 나서 어느 날부턴가 둘이 싸우면 어느 날 뭐 마트에 가서 선물을 산다던가 이러면서 화해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 돈을 또 저렇게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아이가 또 그 돈으로 감사함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신기한 일은 정말 작은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용돈을 줬는데 어버이날에 저희 둘째가 카네이션을 사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정말 돈을 아껴 쓰는 아이거든요. 첫째한테 맨날 사달라고 하고 잘 자기 돈을 안 쓰는 아이인데,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사온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면은 아이가 감사함도 표현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알게 돼요. 본인이 사고 싶은 게 뭔지도 알게 되고요. 간혹 보면은 얘가 무엇을 사는지를 보면 얘 성향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첫째 아이한테 자율성을 주고 나서 깨달은 건데, 얘가 뭘 사나 이렇게 보면은 전자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요. 그래서 얘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둘째는 감수성이 발달되기 때문에 간혹 꽃을 사오죠. 꽃을 사오고, 그리고 초콜릿 이런 거 사와요. 아이들이 친구 선물 사줄 때도 어떤 선물을 하는지를 보면은 얘랑 진짜 친하구나, 아니면 얘는 안 친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한테 관찰하고 싶던 그 많은 것들이 아이한테 용돈을 주고 나서 자율성을 주니까 저절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내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 아이가 돈을 줬을 때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관찰만 해도 아이의 마음이나 성향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이가 자율적으로 그 돈을 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 사는데 써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군것질은 하지 말라라던가 더 이상 뭔 사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용돈을 주는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율성을 갖게 되면 자신감도 높아질 수 있고 훨씬 더 성격도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감각을 길러줄 수 있어요. 첫째로, 저희 아이가 원래는 돼지 저금통에다가 계속 돈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적금이나 이런 저금 통장에 넣으면 뭐가 차이가 나냐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에다가 넣으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통장에다 넣으면 이자가 붙는다 라고 했더니 이자가 뭐냐 라고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용돈을 받으면서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들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얼마인지, 집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자신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과 그 가치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돈이 모아질 수 있는지를 본인도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키라라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12살이에요. 이 아이가 어느 날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부모님이 별로 돈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슬퍼하고 있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별로 넉넉하지 않아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니라는 강아지가 나타나게 돼요. 이 강아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 키라가 돈을 부모님에게 받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 나오게 돼요. 자신이 모으고 싶은 돈을 액수를 정하게 되고 자신의 계획을 적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키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아이의 이야기이지만 또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돈이 없을 때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계속 쪼르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 책을 한번 읽고 나면은 나도 키라처럼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책은 150만 명 독자들이 열광한 어린이 경제 교육의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나와 있어요. 150만 명 이상의 독자들이 이 책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냥 돈만 관리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키라가 자신이 돈을 모았던 그 사례를 발표를 하는 자리를 갖게 되면서 거기에서 또 부수입을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의 능력 또는 나의 경험을 나누면서 그것이 다시 또 부수입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과정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마무리가 지어져요. 여러분이 아이의 경제 교육을 시키고 싶다면 돈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셔야 돼요. 내 아이가 부자 아이가 될 것인가, 가난한 아이가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돈은 엄마 아빠가 다 줘야 되고 엄마 아빠가 다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아이는 커서도 책임감이 조금 부족하거나 자율성이 조금 없어지거나 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아이에게 용돈을 한 번도 주지 않았던, 모든 돈은 내가 관리했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아이들에게 한번 앉아서, 둘이 함께 앉아서 얼마 정도의 용돈을 받고 싶니?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는 규칙적으로 용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날, 예를 들어서 세뱃돈과 같을 때에는 아이가 어떻게 쓰는지 관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이거 어떡할까?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의 경제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펀드를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펀드가 뭔가, 주식은 뭔가 호기심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정말 어린 나이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도 어릴 때부터 돈의 감각을 길러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훨씬 더 자율성 있고 자립심 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뱃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입니다.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은 여러분의 아이와 함께 앉아서 자, 그럼 새해에는 용돈을 얼마 줄까?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용돈 인상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새학년이 되었으니까 용돈을 인상해 줄게. 대신에 더 많은 집안일도 해야 돼. 또 엄마도 도와줘야 돼.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어요.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세뱃돈 관리 또 용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